저희들이 많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모아야 하시던데요. 지금 보수십니까? 아니면 진보십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저는 사실 지금 세상이 보수며 진보며 하는 이념의 시대는 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념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경제 정책으로 보면은 저는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더 진보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국방으로 본다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면으로 저를 보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보수입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1954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을 해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방위 우산 밑에서 한국이 그래도 60년대 이후 국방에 관한 걱정을 덜 하면서 경제 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6.25 때 북한으로부터 침범이 있을 때 남한을 구해준 미국, 그다음에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측면 지원한 걸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경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침에는 옥수수가루 만든 떡 먹고 저녁에는 옥수수가루로 만든 죽 먹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7년 동안 살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보내온 옥수수가루 산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를 객관화해서 본다면 저는 보수 아닐 수가 없다. 예, 보수다. 우리 정운찬 총리는 보수다. 근데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예. 경제 정책 할 때는 진보로 보이고 외교할 때는 보수로 보이는데 진보는 저를 보수로 보고 보수는 저를 진보로 봐가지고 손해 볼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예,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는 패권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매개로 한 반노, 반패권주의 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4개의 유력당이 있는데 그 당 중에서 유일하게 계파주의와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오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개헌을 좀 하자는 건 전적으로 찬성이고 특히 대선 전에 아예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사실은 의원 내각제를 더 선호하고 있지만 굳이 대통령제도를 유지할 거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분산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를 만들자, 반문, 비문, 연대를 만들자 하는 건데 저는 그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찬성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동반성장이다, 나는 중소기업이다, 나는 녹색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 또는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한 지대를 만들고 그 지대끼리 경쟁하고 우리들 모두 다 개헌을 원하니까 개헌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건 좋은데 개헌을 고리로 해서 어떤 정치적 집단을 만드는 건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또한 지금 아마 문재인 후보가 이 모습으로 보나 저 모습으로 보나 패권 지향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반패권 지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그 그룹을 만들자. 그건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준길 변호사께서 그렇다면은 이 반패권, 반문, 반비문 이렇게 할 때 아무래도 최근에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이 가장 유력하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인적 자원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아직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 때문에 아주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에 가서 제가 제대로 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총리님도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제 어떤 좋은 세력하고도 이제 연정하실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그러면 저는 저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 요새 정치로 따지자면 정말로 연장을 했습니다. 아.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대학교 교수 당시 1,800명 중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 출신 370명이나 됐어요. 경기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 다 정은찬이 경기 나왔으니까 저 보직 교수들 다 경기 출신이겠네 했는데 보직 교수가 2년마다 바꾸니까 1기, 2기 합해서 한 30여 명 되는데 저는 경기 출신 2명밖에 안 썼습니다. 1기에는 경무처장, 예. 저 김우철 통계과 교수, 2기에는 기획실장 경제과 오성환 교수 썼고 전부 정말 사람들한테 물어봐갖고 교무처장 누가 좋으냐, 학생처장 누가 좋으냐, 연구처장 누가 좋으냐, 기획실장 누가 좋으냐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하니까 각 한 20명씩 정말 모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첫 번 한 거가 우선 거기서 경기 빼고 그랬죠. 아 경기를 빼고 오히려. 왜 뺍니까? 그래서 아니 경기 출신들이 뭐 생각하는지도 대강 아는데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구성이 다양해야 발전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게 되면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7년도 대선처럼 고개 싹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2007년에 제가 고개를 내민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나온다고 그랬다가 안 나온 일이 없어요. 2007년에 저보고 대통령 나오라고 정말로 여러 사람이 권했는데 저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대통령 나온다는 말을 내걸지 않고 전국에 한 10여 개 대학을 특강을 다녔습니다. 또 신문에 특강 정치한다고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4월 30일에 12월에 선거 있는데 4월 30일에 저희 부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나온다고도 안 왔는데 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안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해 오라. 그래서 저는 기억하시죠? 4월 30일에 세실극장에 가서 안 나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뭐 200명 왔었어요. 예. 그리고 언제 그 후로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중간에 포기한다고 그러는지. 아, 또 완주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완주하는. 한번 한다고 했으면 완주를 해야지 어떻게 도중에 그만두겠습니까?